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무탈하시고 염원하시는 일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그릇이 있듯이 글을 쓰는 사람은 각자 글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만큼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누군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절망감을 감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제 그릇을 좀 더 알차게 채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제 글이지만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49번째 수필은 단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닌 산까치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애틋했습니다. 산까치를 찍은 사진이 2장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빌려왔습니다. 사진을 공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단내. 산골 종자골의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찌르레기, 직박구리, 노랑 딱새, 참새, 산까치, 콩새, 소쪽새, 뻐꾸기 등등. 새벽 5시 전후면 잠결에 새 소리를 듣게 되는데 2박자, 3박자, 4박자 혹은 6박자로 박자도 다르지만 리듬도 다르고 음도 모두 다르다. 한 마디의 짧은 노래다. 도돌이표가 달려 무한정 반복이 되나 결코 지루하지 않다. 그중 앵무새가 가장 길고 화려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다. 고기 고기 요오. 바깥들을 어슬렁거리는 중인데 어디에선가 길고 청량한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두리번 거리는 중에 대문 입구에 서 있는 목련나무 굵은 가지에 앵무새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빛깔과 연두 빛깔을 고루 몸에 지녀 아름다웠다. 혹 날아갈까 싶어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고기 요. 2-3분 동안 반복적으로 부르던 노래는 내 혼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그 뒤로 나는 앵무새가 종자골 뜰에 와서 둥지를 틀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종자골에 땅을 마련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처음 들여놓았던 그 해에 환풍기에 살았던 노랑 딱새도 생각난다. 환풍기의 날개 위에 서서 방 안에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을 기억한다. 새끼들이 막 부화해 시도 때도 없이 입을 벌리고 짹짹 소리를 내던 때였다. 제 자식에게 해코지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엄한 눈초리였다.
그 눈초리에 비하면 노랫소리는 작고 연약하고 짧은 휘파람 소리였다. 자두나무를 드나들며 푸른빛 애벌레를 낚아채 환풍기 제 집으로 퉁 소리를 내며 드나들었다. 그럴 때마다 새끼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자두나무에 앉은 노랑 딱새의 노래는 기쁨과 평화로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 꼬리가 긴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도 처음 보는 새였다. 산까치라 했고 어치라고도 했고 물까치라고도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에 비하면 몸집이 길쭉하고 매끈했다. 단풍나무 가지 끝에 앉아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고개를 돌려 서쪽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목을 서쪽으로 돌린 채였으므로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노을이 넘어가면서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그녀에게서 간간히 엿보던 쓸쓸함이 느껴졌다.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다. 산까치 화정. 날 저무는데 무얼 생각하는가? 무얼 바라보는가? 공중에 제 날개짓으로 무소의 제국 남기는 허공의 방랑자여, 거칠고 둔탁하게 짧게 내지르는 울음, 자신을 향한 한탄인가? 세상을 향한 질타인가? 오늘 밤 고단한 몸 어느 곳에 누일 것인가? 쉴 틈 없이 열렸다 닫히던 개울가 미루나무 잎사귀들, 하나 둘 빗장 걸어 잠그는데, 처음에는 한 마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 몰려들었다. 떼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었다.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산까치는 짐승의 울음처럼 짧고 거칠고 두려운 울음소리를 낸다. 꽥꽥. 처음에 그 소리를 산짐승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는 무서워져서 그늘진 울타리 주변을 두리번거린 적도 있다. 날아가는 모습 역시 일반 새들과 다르다. 보통 새들이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날개를 움직여 날아가는 데 비하여 산까치는 날개를 가끔 여유롭게 움직여 짧은 거리를 이동해 가는 습성이 있다. 이 나무에서 가까이 있는 저 나무로, 다시 가까운 저 나무로 이동해 간다. 빛깔이나 몸매로 보면 앵무새에 결코 뒤지지 않는 자태다. 머리는 검은빛, 목은 흰빛, 몸은 갈색, 날개죽지와 깃과 긴 꼬리는 비단결처럼 고운 연 청록색이다. 연미복을 입고 조명이 화려한 무대로 나서는 뮤지컬 가수의 기품 있고 분위기 있는 모습을 닮았다.
우리가 산골집을 비운 사이에 뒤뜰 단풍나무에 산까치가 집을 지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우리 말고는 사람의 기척이 없는 데다가 단풍나무에 풍성한 잎사귀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 쉬이 노출이 되지 않는 장소였다. 적당한 높이의 자리를 잡아 뱀을 비롯한 웬만한 동물의 침입이 불가능한 명당 중에 명당이었다. 까치집보다는 작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둥지 안에서 어미 산까치는 뒤로 돌아앉아 알을 품고 있었다. 꼬리를 들어 올린 채 알을 품고 있는 뒤태가 어찌나 긴장감이 있고 진중해 보이던지 우리가 먼저 숨을 죽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올려다 보고는 했다. 아침 해가 윗집 나무들 사이로 찬란하게 비춰두는 앞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다. 저 멀리 목련나무 끝가지에 앉아 머뭇거리던 산까치가 입에 긴 벌레를 물고 순식간에 우리 앞을 쏜살같이 지나 단풍나무로 날아드는 것이었다. 수컷이었다. 살금살금 단풍나무 옆으로 다가가 위를 올려다 보았다. 둥지에는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중이었다. 벌써 15일째였으므로 이제나 저제나 언제 그 알이 부화될지를 궁금해하던 차였다. 살금살금 둥지 아래에 섰다. 위를 올려다 보았다. 수컷 산까치가 둥지로 날아들자마자 암컷은 수컷이 앉을 수 있도록 서너 걸음, 옆걸음으로 비켜 앉았을 뿐만 아니라 굽혔던 다리를 펴서 몸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수컷이 알을 보게 하려는 몸짓이 분명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수컷은 고개를 숙여 주둥이를 알에다 갖다 대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찍찍 찍찍. 나는 이 소리로 들었다. 그래 얼른 깨어나거라. 뒤이어 암컷과 수컷이 부리를 맞대고 비비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찍찍찍 찍찍찍.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조금 더 수고하구려. 찍찍찍찍 찍찍찍찍. 그러지요. 수컷은 제 목구멍에서 뱉어낸 커다란 먹잇감을 부리 끝으로 암컷의 목구멍에 밀어넣는 것이었다. 사랑이었다.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다. 단내 화정. 수컷 산까치가 둥지로 날아들자 알 품고 있던 암컷은 서너 걸음 옆걸음으로 비껴 앉는 것이었다. 구부렸던 다리를 펴는 것이었다. 수컷은 긴 부리로 알을 토닥이는 것이었다. 찍찍 찍찍. 나는 이 소리로 들었다. 그래 얼른 깨어나거라. 부리와 부리 맞대고 암컷과 수컷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찍찍찍 찍찍찍. 그래요 조금 더 고생하구려.
찍찍찍찍 찍찍찍찍 그러지요. 그러지요. 찍이라는 말 하나로 마음 다 나누는 것이었다. 수컷이 울컥 먹을 때 움직여 내뱉은 큼직한 먹이를 암컷 목구멍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찍찍찍찍 고마워요. 둥지를 받쳐둔 단풍나무 지나던 바람에게서 단내가 풍기는 것이었다. 영상 매체를 통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동물들의 행동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것은 생방송이 아닌가. 짜릿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생방송 말이다. 수컷이 날아들자 암컷이 자리를 서너 걸음 이동하는 모습. 동시에 굽혔던 다리를 펴서 품고 있던 알을 수컷에게 보여주는 모습. 수컷이 부리로 알을 토닥이는 모습. 수컷과 암컷이 서로의 부리를 비비며 속삭이는 모습. 수컷이 먹잇감을 뱉어내어 암컷에게 먹여주는 모습.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이보다 절절한 사랑이 있을까? 새에게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다. 내 가슴이 뛰고 벅차 올랐다. 감동이라는 말에 감격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노랑 붓꽃이 양쪽으로 피어난 텃밭 끝에 의자를 놓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석양으로 물든 주홍 빛깔로 앞산과 앞들과 텃밭은 온통 초록 빛깔로 우리를 현혹하였다.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으니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었다. 갑자기 공중에서 그 고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까마귀 한 마리가 단풍나무 위를 배회하였고 산까치 부부가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날개를 퍼덕였다. 산까치이건 까마귀이건 한 마리는 추락하여 목숨을 잃을 지경으로 몸과 날개를 부딪혀 치열하게 싸웠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까마귀를 몰아내는 중이었다. 어린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안간힘이었다. 끈질기게 산 뒤편까지 까마귀를 몰아낸 뒤에야 돌아왔다. 이런 일도 일어났다. 남편은 모종들 사이를 오가며 줄기를 솎아내고 나는 꽃밭에 자풀을 뽑아내고 있었다. 뽑은 풀들을 한아름 안고 단풍나무 밭에 버리려고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어디에선가 산까치가 나타나 내 머리를 발가락으로 확 낚아챌 듯 치고는 둥지가 있는 앞들 단풍나무로 날아드는 것이었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먹이를 가져다주는 시기였다. 산까치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로 나를 간주한 모양이었다. 머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자식을 기르는
어미의 마음을 어찌 모르랴.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 새들처럼 같은 방향으로 돌진하는 것,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 미물인 새가 내게 보여주는 교훈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었다.